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 패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외무장관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에게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분쟁을 위해서 미국의 국내외 네트워크에 악성 코드를 깔았고 이에 맞추어 군대를 재편하고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 방송에는 광고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와도 단가가 낮은 광고만 들어오고 며칠 후에 들어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지난 토요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세계가 다극 세계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국제관계에서 진정한 민주화를 이룰 기회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이 인류를 분열시키고 세계 소수 민족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갈등을 조장해서 이러한 발전을 막으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라브로프의 연설은 7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서방은 거짓의 제국이다. 미국과 그 동맹국은 여전히 국제관계에서 평등의 원칙을 거부하고 있다고 라브로프는 말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나머지 세계를 계속 무시하고 있으며 이는 어떠한 협상에서도 완전히 다루기 힘든 상태로 이어진다면서 라브로프는 워싱턴과 그 동맹국들이 좌우로 계속해서 약속을 했지만 결국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말했듯이 서구는 이제 진정한 거짓말의 제국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2. 무모한 서구 정치인들이 자기 보전을 망각했다. 라브로프는 나토의 활동이 냉전 이후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했고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이 러시아에 대한 핵 공격을 시뮬레이션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호주, 한국, 일본과 군사 정치적 동맹을 구축해서 아시아 태평양에서 군사력을 투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라브로프는 이러한 행동이 유럽의 지정학적 핫스팟에 더해서 새로운 폭발적인 지정학적 핫스팟을 만들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고 서구 정치인들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느낌에 너무 눈이 멀어 자기 보전 감각을 잃었다고 덧붙였습니다. 3. 국제관계에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눈앞에 다가왔다. 1945년 유엔 창설 이후 처음으로 세계가 진정한 민주주의 세계 질서를 확립할 기회를 맞이했다고 라브로프가 말했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국가 등 세계 다수가 점점 더 독립과 평등을 추구하고 있고 국제관계에서 자신의 주권을 존중하고 있다면서 라브로프는 러시아에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면서 이 사실은 국제법의 지배를 믿고 유엔이 세계 정치의 중앙 조정기구로서 역할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이들에게 낙관론을 북돋는다고 덧붙였습니다. 4. 서방이 정의로운 세계 질서를 가로막고 있다. 미국과 동맹은 특히 인류를 인위적으로 적대적인 블록으로 나누고 공동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갈등을 조장하며 다극세계 질서를 지연시키려 한다고 라브로프가 지적했습니다. 그는 서구는 세계가 악명이 높고 이기적인 규칙에 따라 행동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신에 국제사회가 모든 사람이 공정한 균형을 바탕으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방법에 동의하는 세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5. 서방의 제재가 세상을 해친다. 라브로프는 러시아가 쿠바, 베네수엘라, 시리아 등의 국가에 부과된 제재를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제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그러한 일방적인 징벌적 조치는 국가들의 주권적 평등 원칙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엔 총회 연설 후 기자들에게 강대국이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모든 사람을 위협하고 지배에 대한 집착만 보여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6. 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모스크바는 언제든지 키예프와 지속적인 갈등에 관해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라브로프는 유엔 총회와 별개의 기자회견에서 말했고 러시아는 휴전과 관련된 어떤 거래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매우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휴전 제안은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번 그렇게 했고 속았기 때문입니다. 라브로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독립선언과 헌법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존중하며 두 문서 모두 우크라이나의 비동맹 지위와 러시아어 및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소수민족에 대한 존중을 선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라브로프는 2014년 마이단 쿠데타를 언급하면서 쿠데타를 주도하고 지지한 사람들에 의해서 우크라이나 주권이 파괴되었고 그 지도자들은 자국민에게 전쟁을 선포했다고 말했습니다. 7. 서방은 사실상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과 그 동맹이 사실상 러시아와 갈등을 겪고 있다고 라브로프가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그는 서방이 키예프에 무기를 보내고 군대를 훈련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상 우크라이나인의 손과 육체를 이용해서 우리와 싸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방이 공개적으로 러시아가 전쟁에서 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모스크바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라브로프는 그들이 전쟁에 있기를 원한다면 전장에 놔두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통해서 미국 패권에게 십자 포화를 퍼부었다면 중국은 사이버 공간에서 미국과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보 영역 지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펜타곤의 2023년 국방성 사이버 전략 요약에 따르면 중국은 사이버 전략을 사용하여 미국 군대의 작전 능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2018년에 공개된 이전 버전의 국방성 요약에서는 해킹을 통해서 지적 재산을 훔치려는 중국의 목표를 지적했는데 2023년 버전에서는 중국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이 중국이 분쟁을 준비하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괌 및 기타 지역의 미군 기지를 지원하는 네트워크에 대한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관한 소식에 따른 것입니다. 이 문서에서 중국이 승리론의 핵심으로 사이버 공간의 우월성을 우선시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문서는 또한 분쟁이 발생하면 중국이 미국 국토안보부에 대한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으로 군사동원에 혼란을 야기하고 국토안보부의 관심과 자원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이 전투에서 합동군 전력 투사를 위한 핵심 네트워크를 교란시키려고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 영토와 군사작전에 중요한 네트워크를 겨냥한 중국의 파괴적인 해킹 작전이 최근 폭로되면서 우려가 촉발되었습니다. 지난 5월 마이크로소프트는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의심스러운 그룹 볼트 타이푼이 괌을 포함한 중요한 미국 네트워크를 공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지난 7월 정부 관계자들은 괌 해킹 사건이 중요하고 민감한 네트워크에 악성 코드를 심기 위한 1년간의 작전 계획 중 하나일 뿐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영향을 받은 네트워크 중 일부는 미국 작전을 지원하는 전력망, 물 공급 및 통신 시스템을 제어하는데 이러한 네트워크는 민간 시스템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악의적인 노력이 미국과 해외 미국 시설에 널리 퍼져 있고 악성 코드가 잘 숨겨져 있어 전 세계 네트워크에 악성 코드가 존재하는 전체 범위를 알지 못합니다. 한 의회 관계자는 이 악성 코드가 미국과 갈등이나 대만 침공이 발생하는 순간 중국이 쉽게 활성화할 수 있는 시한폭탄이라고 경고했는데 악성 코드가 일단 활성화되면 시의 적절한 군사작전을 방해하고 대응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전략문서는 중국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이 전쟁을 준비하려는 국가의 전반적인 목표와 의도를 암시한다면서 중국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군대를 재편하고 현대화하기 시작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